안녕하십니까. 굿이닝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 학습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각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학원이 있고 엄마표 외국어가 있고 뭐 줌으로 배우는 외국어가 있고 1대1 개인 교습이 있고 또 화상영어 회사를 통한 게 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어떤 장단점을 한번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영어 학원, 뭐 외국어 학원을 보낼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이라 하면 이제 그렇지 못한 학원도 있겠지만 좀 제대로 된 학원이라면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겠죠. 학원이라고 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인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금세 결국 문도 닫고 뭐 문제가 많아갖고 막 어머님들의 원성도 많이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들 보면 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죠. 나름 커리큘럼을 세워갖고 그 진도에 맞춰서 촉촉촉촉 나가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수준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진도 관리가 아주 용이하죠. 최고 높은 반은 그냥 빠라빠라 미치도록 빠른 속도로 나가고 좀 기초반들은 차근하게 나가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진도 관리가 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요즘은 학원 친구라 그러죠. 놀이터 친구가 아니라 학교 친구도 별로 없고 거의 다 학원 친구라 그러죠.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룹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도 배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케바케라고 합니다. 어떤 학원에서는 서로 얘기도 안 해. 그냥 수업만 듣고 얘들아 그러고 바로 다음 학원으로 또 버스가 기다리면 그 버스 타고 가. 또 아니라 그러지 뭐 학원 뭐 미리 일찍 와서 서로 안녕 뭐하니 넌 어느 학교 다니니, 사실 이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포에서도 그 학원 제가 강아지 이거 슉슉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강아지들을 이뻐해갖고 몇몇 친구들하고 되게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물어보면 서로 인사도 안 한대. 그 버스 타고 집에 갈 때도 서로 얘기도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다 아마 이제 중학생, 되니까 서로 뻘쭘한가 봐. 아니면 서로 이제 뭐 머쓱한 건지 몰라도 뭐 안녕? 우리 같은 학원이지? 뭐 이런 거 없나 봐.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와서 학원 수업 듣고 끝나면 휙 일어나서 버스에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엄청난 뭐 상호작용과 프렌드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더욱더 그런데 같은 학교 뭐 또는 같은 반 친구가 같은 학원을 다닌다면 상호작용이 더 쉽겠죠. 너도 이 학원 다녀? 너 우리 학교지? 이러면서 친해질 수는 있겠고, 또는 이제 소규모 그룹반에서 선생님이 자꾸 짝을 지어서 뭔가를 시킬 때 서로 그때서부터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딱딱딱딱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끝나고 바로 다음 학원, 다음 수업을 가기 때문에 별로 얘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그건 케바케다. 뭐 어쨌든 발표나 그룹 토론이 포함이 많이 된 수업에서는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이 많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수학 같은 거, 과학 같은 거, 사탐 같은 거 뭐 이런 걸 들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막 말하면 듣고 필기하고 대답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어 학원일 땐 좀 얘기가 다르죠. 외국어 학원은 선생님이 시키기도 하고 짝을 지어서 말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친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교재, 수많은 리더스북, 뭐 멀티미디어 자원 등을 이제 학원에 배치해 놓고 자료를 활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일단 비용 부담. 학원 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죠. 잘 나가는 학원일수록, 뭐 비싼 동네 학원일수록 더욱더 높겠죠. 그리고 또 교통비가 들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뭐 1분 거리인 학원도 있겠지만, 뭐 좀 잘 나가는 학원은 엄마들이 다 자동차로 라이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딩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들고 또 교통비가 좀 듭니다. 그러면서 학원비도 들고, 또 학원만 가요. 학원 끝나가면 애들이 또 막 배고프니까 뭐 사 먹고, 그러니까 부가적인 비용을 좀 든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개별 맞춤 학습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 반에 여러 학생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맞춤식 학습, 수업, 피드백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진도를 빼기 바쁩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그리고 그냥 진도를 그 시간에 못 빼는 거는 무조건 그 다음 양은 다 숙제, 이걸로 간다 이거죠.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어 주질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죠. 왜냐하면 정해진 진도에 맞춰서 나가자는 게 이 학원의 모토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진도만큼 다 나가려면 결국은 숙제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 숙제까지 다 한다? 근데 엄마들은 이제 착각을 하죠. 숙제가 많을수록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 하는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케바케입니다. 50대 50. 50%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학교 과제도 너무 많은 판에 이 학원 숙제까지 있고, 내가 학원을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학원을 다니는데 숙제를 각 학원마다 다 이렇게 내주면 나는 학원 숙제까지 다 하다 보면 1시간 자게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숙제량이 많을수록 엄마들은 사실 좋아하겠지만 아이들은 숨이 컥컥 막혀서 나중에는 베껴 쓰기 바쁘고 학원 숙제를 날림 숙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조카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학원의 숙제량이 굉장히 많은 데 보냈더니 결국은 베끼기 바빴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결국 그 학원을 끊어버렸죠. 어쨌든 단점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업을 들여야 하므로 유연성도 떨어지고, 또 이제 꼼꼼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끝을 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 시간에 한 만큼 마지막 남은 거는 다 숙제 혹은 스스로 학습으로 넘기기 때문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요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다 따라잡지 못할 때는 오케이, 개인 교습을 하나 더 해. 집에서 학원 숙제 또는 학원 진도 혹은 학원의 레벨을 따라잡지 못할 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또는 학원 숙제를 해주는 도와주는 도우미 개인 교습을 또 붙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잘 정해야 되겠죠. 정말 적절한 숙제만 내주고 꼼꼼히 다 가르쳐주고 이런 학원을 찾는 거는 참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학원이 이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 엄마표 영어의 장점, 유연한 시간관리. 가정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아이의 학습을 도울 수 있어서 일정 관리가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죠. 대부분의 교재와 자료를 직접 준비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표도 만만치 않게 비용 부담이 든다고 봅니다. 왜? 엄마표로 할수록 더욱더 장비빨이 중요하죠. 엄마표로 하게끔 번역본 제공되고 음원 제공되고 괜찮은 책들로 학원보다 더 꼼꼼하고 더 친절한 보조자료가 있어야 엄마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표라고 해서 비용이 안 든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엄마표도 비용 듭니다. 그리고 개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 자기 아이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맞춰서 내가 진도와 스케줄표를 짤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엄마표를 저희처럼 이제 제가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이제 외국어를 하는 법을 한다면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서문하게 사람 잡는다고 애한테 막 문법을 가르친다든지 막 진도를 미친 듯이 뺀다든지 학원처럼 똑같이 가려고 한다든지 하면 무서운 악마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교육 전문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체력,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데 체력이 좀 저질 체력인 분들도 많고 꾸준한 관리라든지 꾸준하게 그래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큰 걸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엄마표라는 거는 엄마가 다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줌 수업도 관리도 해주고 좋은 학원도 알아봐주고 엄마도 직접 또 가르쳐주고 이 세 가지가 복합된 게 엄마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엄마가 끝까지 미적분, 통계, 확률까지 가르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표는 기초까지를 가르쳐주고 기초가 넘어서부터는 좋은 줌, 좋은 학원, 좋은 어떤 인강 이런 거를 잘 접해주면서 그거를 옆에서 관리해주는 게 엄마표인 것 같아요. 저는 엄마표로서 제가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완전 기초는 즐겁게 했어요. 오하요! 곤니치와! 하이!
뭐 이러면서 이런 쉬운 거는 이제 신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갔을 때부터 뭐 인강이라든지 뭐 그 당시는 스카이프죠. 스카이프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개인고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잘 섞어가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정말로 자기 주도가 됐을 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 인강이라든지 스카이프. 그래서 그거 위주로 아이가 나갔었는데 그거 관리는 하여튼 했어요. 꾸준하게 스카이프로 잘 듣고 있나, 아니면 인강을 제대로 오늘 거는 들었고 내일 거 들었는지, 일주일에 뭐 주 3회짜리면 3회를 딱 20분짜리를 들었는지, 이거를 참 그것만큼은 혼을 내서라도 아니면 꼬셔서라도 어떻게 꾸준하게 듣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엄마가 안 하잖아요. 그래, 너 다 컸으니까 알아서 인강 들어라, 다 컸으니까 알아서 스카이프 들어라. 절대 안 듣습니다. 심지어 대가리 큰 저 어른인 저도요, 인강 36강짜리 프랑스 문법을 끊었는데 1, 2강 듣고 하나도 못 들었어. 나머지 20몇만 원이 아까워서 혹시 환불되나요? 그랬더니 고객님 이거는 안 들으신 거지 뭐 지금 뭐 기간 지나서 안 된다는 거였어. 에이씨 그런 적이 있는데, 저조차도요 누가 저를 귀잡아 당기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저조차도 36강짜리 인강을 다 완강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엄마표의 진검승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뭐 어렸을 때 막 외치고 한 페이지씩 읽어주고 이것도 뭐였지만, 진짜 중요한 건 줌수업 들었나 안 들었나 듣게 해주고, 인강 들었나 안 들었나 캐칭해주고, 혼도 내주고, 꼬셔도 하고, 어떻게든 습관화시키는 게 엄마표의 가장 마지막 꽃인 것 같아요. 그 습관화만 된다면 진짜 편해요. 현진이도 참 농땡이 피우고 뺑기 치고 저한테 거짓말도 잘했거든요. 봤습니다 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봤어. 그럼 너무 지지배. 엄마 있는데 봐. 엄마 그냥 누워서 있을게. 그러면 이래. 그러면 빨리 봐. 빨리 보고 대신 엄마랑 홍대 가서 한번 아이쇼핑 다니자. 그러면 정말요? 그럼 너 좋아하는 핀 하나 사줄 테니까 빨리 들어. 그리고 애 침대에서 저는 코 골고 자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막 하려고 그래서 들어요. 그럼 다 듣고 나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재밌었어? 그럼 들을만하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듣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잖아요. 어느 순간서부터 아이가 켜서 듣는 거에 습관화가 되는 그 순간이 와요. 한 3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안 돼요. 반드시 엄마의 그게 필요합니다. 그 타이거 우즈가 미쳤어요? 천재인데 그 사람의 코치가 왜 필요해요? 봤더니 그 사람의 필요한 코치가 3명인데 뭐냐면 매일 아침 깨워주는 사람, 그리고 항상 마음 컨트롤 해주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바람이나 이런 충량을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얘한테 야 너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코치도 타이거 우즈만큼 잘 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코치가 필요할까? 멘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스킬보다도 꾸준함을 가르치는 코칭이 나중에는 모든 프로 선수들은 필요하대요. 저도 스킬은 저도 알아요. 저도 잘하는 거 방법 다 알아요. 저도 저를 이끌어주는 멘탈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의 멘탈 코치는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 왕행님이기도 한데, 왕행님이 좀 컴다운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힘들더라도 버텨봐 한번. 저한테 멘탈 코칭을 많이 해줘요. 제가 막 흔들리고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막 괴로워하고 하면 가끔씩 이렇게 잔잔하게 이걸 해주거든요. 사실 다 아는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 덕분에 눈물 닦고 그래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사실 멘탈 코칭인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있어서 멘탈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꾸준한 학습 관리를 필요로 해주면 돼요. 그게 막 가르치려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건 기초에서만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재미난 선생님 찾고 아이의 느낌을 봐가면서 즐겁게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가게끔 이끌어주고 습관화시키는 그런 멘탈 코칭이 하는 게 엄마표 영어, 엄마표 외국어의 그 힘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요 학교 선생도 못해요. 학원 선생도 못해내요. 뭐 화상영어, 줌수업 영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의 멘탈 코칭, 아이가 끝까지 가게 하는 거는 학원 선생님 내 자식 아니고 내 배때기로 낳은 애가 아닌데 무슨 코칭은. 학교 선생님들요
바빠 죽겠습니다. 그분들도 한 명 한 학생들한테 어떻게 코칭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분들은 너무 힘드신 분들인데 결국 엄마 아빠가 코칭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학원에만 애들을 내밀잖아요. 저 근데 제가 많이 반성을 해요. 현진이는 엄마가 좀 나 위로해주면 안 돼요? 우리 맨날 영어로 하는 말이 있어요. Can you give me a hug? 맨날 자기 안아달래 해서 25살짜리인데도 제가 많이 안아줘요. 야, 할 수 있어. 우리 현진이 할 수 있어. 엄마 저 응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현진이 방에 가서 야, 우리 현진이 할 수 있어. 항상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너 오늘부터 정신 차려. 엄마가 지켜볼 거야. 매일 해봐. 했니? 안 했니? 이런 말 잔소리 같지만 이게 누가 이게 쫙 머리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1년 안에 일본어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냥 난 별 생각 다 했어. 우리도 뭐 새벽 뭐지? 아침 모닝 기적의 모닝인가 뭔가 나도 그거 할까 했는데 아유 나는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2-3시간 자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 모닝 그거 기적 그거 난 못하겠지만 한번 우리도 뭐 한다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머리끄댕이 잡고 했어요? 외쳤어요? 다시 한번 외쳐요. 오늘 밤 다 올려 해갖고 한 달만 해보세요. 다 터질걸?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이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가면서 머리끄댕이 잠진 먹그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 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애기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애들 무조건 무너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멘탈 유르고 나약해갖고요. 금세 무너져요. 조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고 휙 내버려 두잖아요. 진짜 무너집니다. 저는 항상 누가 그러죠. 자유방임주의로 내버려둬라 다 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조금씩 잔소리도 하고 조금씩 잡아도 주고 조금씩 꼬셔도 보고 조금씩 많이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돼서 이끌어가는 그런 엄마는 되자. 저는 워킹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현진이를 그렇게 케어를 그 전업주부의 기가 막힌 체계적인 이것만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후덜덜했던 게 뭐냐면 프랑스 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저는 한국에 있죠. 애는 그 프랑스의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있는데 저는 프랑스어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얘는 한국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고 학교 거 한번 복습이라도 하게 하고 뭐라도 하게 할 텐데 거기 있으니까 지 멋대로 자고 일어나고 학교 숙제도 안 해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루틴이 있어요. 항상 카카오톡 비디오폰으로 화상통화하면서 어땠어? 오늘 어땠어? 현진이 잘할 수 있어요? 오늘 학교 했던 거 책 보여줘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 알아들었어? 제가 맨날 현진이가 그러잖아요. 라방 때 엄마 맨날 그거 물어봤다고. 알아들었어. 대단합니다 현진아. 현진아 지금 많이 힘들지? 엄마도 없고 근데 잘할 수 있어. 현진이 조금만 더 해. 그래서 좀 천천히 가자. 뭐 늦으면 어때? 그러면 아이가 네 엄마 이러면서 하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공부했던 거 보여달라고라도 하고 현진아 요런 책도 읽어봐. 매일매일 어떤 아이랑 대화 나누는 것은 좀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관리 그 다음에 줌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줌 수업 장점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딩하고 학원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 맞춰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편리합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수업이 있잖아요. 그게 마감이 되면 막 삐짓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한데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접수만 잘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주 최강점이고요. 실시간 상호작용 이게 학원에서는 좀 그래요. 저도 학원을 예전에 단과반 학원을 이제 고등학교 때 다녀봐서 알지만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질문을 거의 안 하죠. 지금도 그렇대요. 저희 마포 근처 학원에서도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질문해? 했더니 안 해요. 그냥 끝나면 다 이러던데.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못 건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말을 다 하죠. 다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줌 수업은 절대 그게 안 되죠. 줌 수업은 계속 묻고 대답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아이들 말 많이 시켜라. 아이들 교정해 시켜라. 슉슉슉슉슉슉슉 이거 제가 옛날에 파고다의 독일어 학원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60분 내내 말하셔. 우리는 계속 다 졸고 있고
외대 독일어과에 다녔는데 선생님이 2시간 내내 말씀하셔. 저희는 다 졸고 있고. 그럼 나도 말 좀 하고 싶고 독일어 회화 좀 늘고 싶은데 여러분이 외대 독일어과 학생들보다 독일어 훨씬 더 잘하는 거 아세요? 외대 독일어과 들어가면요. 회화를 한 과에 저 때는 200명이었고 지금 한 과에 한 150명이라 그러는데 150명이 60분 동안 교수님 한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수님, 독일 교수님 한 명하고 150명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12명에서 15명 학원생인데 요즘 외국어 학원 보면 독일어. 그럼 독일인 교수 한 번하고 15명하고 60분 동안 몇 마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사와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교수가 말하면 다 함께 따라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줌 수업은 슉슉슉슉슉 계속 따라하고 외치고 서로 주고받고 이걸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 강사와 상호작용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교정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강사진을 선택할 수 있죠. 저도 최대한 독일어도 한 6, 7명, 프랑스어도 6, 7명 해서 다양한 강사를 한번 맛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베스트 강사한테 배우는 건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생기냐면 너무 늘 재미나고 좋았던 강사님들만 생각하다가 대학교 가면 교수들 개판인 사람들 많잖아. 막 너무나 발음이 이상한 교수님도 있고 너무나 재미없는 교수님도 있고 너무 못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줌 수업 때 배웠던 그 기가 막히게 재밌고 막 이랬던 교수님과 달리 나 이런 교수님한테 수업 들으면 이제 졸고 수업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점수는 안 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한테 배워봐야 귀가 뚫리거든요. 현진이가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줬다가 영어 그 인강을 듣는데 졸려 죽겠다는 거야. 엄마 같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앞불싸. 늘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바깥 음식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너무나 맛있게만 하지만 바깥 음식이 다 맛없어서 바깥 가서 안 먹고 손가락 이러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강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다양한 발음의 귀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다양한 수업 방식에 이 마인드도 오픈이 된다. 이게 참 좋은 점 같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참 좋아야 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의 경우는 관리가 필요해요.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탁 줌 수업 이렇게 쿡쿡 마이크 온 오프도 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줌 수업은 흔히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개인 교습이나 어떤 그룹 과외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학생들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뭐 내가 안 따라하면 어때?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랬다가는 혼짝 나고 학원에서 그랬다가는 여러 명 앞에서 학원 선생님부터 혼이 나는데, 이 온라인의 이 줌은 내가 카메라를 끄거나 내가 뭐 잠시 얼굴이 이렇게 가리거나 내가 선생님이 따라하는데 your turn 했을 때 이렇게 있거나 하더라도 선생님이 혼을 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이렇게 뒤에서 감시하는 거나 잠깐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대충 대답하거나 하거나 뭐 가리거나 카메라 끄거나, 때로는 그런 약간의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기거든요. 그래서 줌 수업이 약간의 엄마의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가 좋아하면 탁탁탁 하겠지만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살짝 삐딱선을 탈 수가 있다. 요런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는 각자 자기만의 화면과 선생님 화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커지진 않습니다. 대신 뭐 서로 얘기해봐, 뭐 라이사 얘기해, 뭐 민사가 대답해, 뭐 철수가 대답해 하면서 툭툭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줌 수업 통해서 우리는 프렌드가 되었어, 이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좀 제한이 되겠지만 요즘 가장 좀 인기 있는 건 그래서 줌 수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화상영어, 업체 화상영어는 어떠냐?
제가 이제 업체 화상 회사들한테 저희 줌영화 하는 걸 보고 귀신같이 알아들어갖고 국내 탑5 되게 유명한 데서 공동구매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 카페랑 제휴를 맺고 이거를 우리 학생들을 끌어모아 달라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저한테 유학원, 서머 캠프, 화상회화 연락 엄청나게 옵니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거기서 사고 하나 터지면 그 고스란히 제가 떠안는 책임감 때문에 돈을 100만금, 억만금 줘도 전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맨날 공부하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얘네들 돌아가는 시스템이 궁금해갖고 한번 오라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웃겨요. 계약을 할 건데, 저희가 총 수익금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학생은 해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은 그 대신 1년 정도 계속 같은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대신 대타 선생은 많다. 그러면 이게 연계가 안 되잖아요.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했더니 금세 된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았고요. 이게 이제 잘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진짜 전 세계에서 리크루팅 사이트 통해서 그냥 다 모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막 6, 7주 동안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쓰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도 2명 정도 선생이 그 화상업체에 소속된 선생들이었는데 물어봤었어요. 너희 트레이닝 기간 갔니? 했더니 그냥 한대요. 트레이닝 기간 없이 그냥 조심해야 될 거? 이 정도만 좀 안내문 받고 바로 수업 투입된다? 저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는 과목별로 다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건지, 어휘를 먼저 가르칠 건지, 어휘를 먼저 퀴즈를 내라. 그 다음에 한 명씩 따라하게 하라. 정말 제가 시어머니처럼 하나하나 다 코디네이팅을 하거든요. 하윤아 선생님 독일어 같은 경우도 선생님 단어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한 페이지씩 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단어 다 한 권 끝난 다음에 단어 정리해 주세요. 처음부터 단어부터 가르치면 애들이 어려워요. 단어 한 페이지씩 하고 단어에서 확장회화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커리큘럼이 있지 않고 그냥 투입된다? 그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화상영어는 정말 커리큘럼 잘 된 업체 화상영어를 고르는 힘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원어민 강사와 화상으로 직접 대화하면서 회화 실력을 키울 수는 있지만 유연한 시간 관리, 이것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요즘 클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다 배정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회화 위주 수업이 많아서 실제 실험 회화 능력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단점이 있다면 인터넷 연결 상태에 대한 한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관계 이건 없겠고, 그런 다음에 이 좋은 선생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선생에 따라서 다르고 커리큘럼이 없이 진행되는 학원이 있는가, 화상영어가 있는가 하면 커리큘럼이 이씨 진행되는 화상회화가 있고, 또는 아예 커리큘럼을 개개인 강사마다 알아서 너희가 준비해. 학생하고 대화 나눈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 하라는 화상회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회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예 교재하고 같이 붙여서 하는 화상회화 학원도 있고요. 근데 또 교재도 막 짜집기, 이거저거 짜집기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화상회화 전문 교재를 만든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 고르고 고르셔야 된다. 요게 이제 장단점이고요. 그러면 1:1 개인 교습의 장점은 뭐냐? 완전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맞춤형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위해서 맞춤형 하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그 학생에 맞춰서 그냥 올인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밀착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강사가 수업 시간 내내 그 학생 한 명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세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고속 학습이 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학생 한 명에게 학습 속도에 맞춰서 진도를 미친 속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성장이 있을 수 있죠. 1:1로 할 때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강사와 친밀한 이제 상호작용이 있다. 그래서 요런 점이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이제 비용이 높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하윤아 쌤이나 바리스 쌤의 1:1 유학 준비 이거를 이제 지금 한 분 한 분 이제 다 연락을 드릴 텐데, 제가 선생님들하고도 좀 내고를 하거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시간당 4만원, 5만원 이 정도를 말씀들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셔갖고,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개인 교습은 이제 그게 문제예요. 비용이 비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비용이 높고, 좀 두 시간만 하면 뭐 8만원, 뭐 조금 비싼 건 10만원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이고, 혼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막 30분 넘어가면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1시간짜리 수업을 할 때. 그러면 막 아이들 이제 졸립기도 하고 30분 지나면 이제 갑자기 당 떨어지듯이 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막 다그치죠. Focus! Focus! Concentrate!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룹 학습은 슉슉슉 돌아가니까 좀 이게 긴장이 되고 남이 어떻게 하나 중수업 보면 7, 8명이 같이 하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슉슉슉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좋은데 이게 1대1에 있어서는 선생님과 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나한테 맞춰줄 때는 좋지만 내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집중을 이제 1시간 내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이제 강사의 실력과 교육 방식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이제 확 달라질 수가 있죠. 안 좋은 개인 교습 선생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 피곤해져요. 예를 들어 막 한국말을 막 너무 많이 써서 애가 오히려 영어가 늘진 않고 한국말이 는다거나 아니면 엄마 없을 때 애하고 막 장난질을 치질 한다. 아니면 선생님이 줌 수업을 할 때는 여러 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흔히 업체가 관리하거나 저희처럼 커뮤니티에서 제가 완전 무섭게 관리를 하면 저한테 잘리면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굉장히 잘하려고들 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 교습은 엄마들이 개인 교습 선생한테 잔소리를 많이 못해요.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 형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말하지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서 이렇게 잘 혼을 못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멋대로 좀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뭐 준비도 대충 해오면서 뭐 시간 농 까먹기죠. 그냥 시간 때우기 하면서 alright 이렇게 하고 뭐 책 읽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1시간 동안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않은 잘못된 선생님 만날 땐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전 옛날에 양쪽을 다 경험해봤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는 와 근데 정말 그냥 개차반인 선생님 만났을 때는 애하고 농담 까먹기로 했는데 또 현진이 바보같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휴 이건 아니다. 스카이프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자 이렇게 갔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는 얘하고 1대1 밀착해서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학원은 체계적이고 사회적 이런 상호 활동이 좋고 엄마표 영어는 자기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할 거 있고 대신 부모의 어떤 꾸준함 그리고 줌 영어나 화상 영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있고 강사의 자질과 강사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1대1 개인 교습은 개별 맞춤에는 좋고 진도 빠르게 해도 좋지만 정말 비용이 높고 학생 그 수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가 하냐면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의 위치, 내 아이와 지금 가고 있는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국제학교 보내고 있어. 내가 뭐 학원 보내고 있어. 영유 보내고 있어. 나 개인 교습해. 나 중수업해.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다 케바케고 다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학원이 진짜 맞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학원이 정말 안 맞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개인 교습이 맞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화상회화가 맞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줌 수업이 맞는 아이가 있어요. 저도 줌 수업을 이렇게 쫙 하면서, 제가 현진이를 키워오면서 부족했던 점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줌 수업이 되도록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좋은 교재들을 가지고 그거를 다 마스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줌 수업이 되게 하고, 아이들이 최대한 말을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줌 수업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고학년반을 하나 좀 만들 거예요. 그러면 30분 정도? 근데 40분, 50분은 안 돼요.
화상회화학원에 40분, 50분 있는 반한테 그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집중도가 확 떨어진대요. 30분만 돼도 애들이 다 떨어진대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대학생들도 대답하라 그래도 카메라 끄고 대답 안 한대요. 아, 하기 싫어요. 대답은 안 할래요. 저 그냥 듣기만 할래요. 대학생들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 온라인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게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른다는 건 정말 엄마와 아이와 충분한 대화 속에서 해야 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할 것은 딱 그거예요. 학원이라고 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학원은 정말 미친 진도, 빠른 속도의 진도, 그거를 여러분 아이들이 악착같이 다 따라갈 자신이 있다면 학원? Why not? very 좋겠죠. 자, 줌 수업도 이제 정말 잘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과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대화 나누고 같이 팀플레이 하는 게 난 싫어. 난 혼자 정말 말을 많이 더 하고 싶다. 그럼 개인 교습이 맞는 거예요. 화상이 더 맞는 거고요. 그게 비용이 더 들다 할지라도 그게 더 맞는 거고요. 단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을 통해서나 줌 수업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대학교나 미국 대학교나 영국, 캐나다에 보면 팬데믹 이후로 상당히 이 온라인 줌 수업을 툭하면 해요. 선생님들이 교수가 아파도 학교 안 가고 오늘 줌 수업으로 대체할게. 나 집에서 할게. 내 코로나 걸렸거든. 나 감기 걸렸거든. 너희들 나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나 집에서 줌 수업할게. 툭하면 줌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진이가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프랑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툭하면 줌 수업. 학교에서 데모가 지금 심해서 학교 문이 셧다운 됐으니까 오늘 줌 수업으로 대체할게. 툭하면 줌 수업이에요. 그리고 시험도 줌 수업. 시험은 오늘 다 줌으로 한다. 필기로 안 하고 줌으로 할게. 갑자기 생각밖에 없고 줌이 너무나 많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줌으로 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줌에서의 자기의 태도. 현진이가 그러는데 현진이가 이번에 성적표가 다 나왔는데 이제 졸업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점수가 좋은 과목들이 쓰이고 어떻게 된 거 했더니 줌으로 시험 보고 줌으로 발표했는데 쩌렁쩌렁 소리 잘 들리게 하고 마이크 앞에다 대고 이러니까 줌의 이 애티튜드로 점수를 굉장히 높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카메라 끄고 대충 하고 이런 애들은 점수가 미친 듯이 안 나왔다는 거야. 아무리 필기 점수 잘 나와도. 즉 줌에서의 여러분들 아이의 평소의 이 습관과 옆에 아이하고 같이 서로 같이 팀으로 짜서 발표하는 거, 팀으로 짜는 것도 다 줌으로 발표를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습관화된 아이들은 확실히 해외 대학 가서 줌으로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1대1 물론 여러분의 아이의 진도 이런 거 다 좋은데 줌으로 그룹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걸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좀 일단 비교를 해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좀 후기 많이 써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불안해할수록 마음을 더 느긋하게 가지시고 우리 유럽 가고 좀 느긋하게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하버드 가야 되고 무조건 전교 1등 해야 되고 서울대 가야 될 거 아니라면 지금부터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면서 대신 쫀득하게 끈끈하게 가면 됩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시간이 없었지만 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현진이가 15년 걸쳐서 했던 걸 여러분들이 지금 3년 안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하여튼 잘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